88 건반입니다. 해머는 아니네요. 네, 해머는 아닙니다. 해머도 옛날에 써보긴 했는데 뭔가 제가 피아노 연습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니브에서 디자인을 한 아메게 9098이라는 EQ이자 풀이고요. 저는 아래 서브우퍼랑 물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5인치가 저음 트랜지언트가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근데 드럼은 이게 거의 종결급 스펙이에요. 아 그래요? 네, 드럼은 진짜 얘를 딱 사고 나면 더 이상 업그레이드할 마음이 안 들어요. 이 기타를 산 이유가 이제 게임 음악이라던가 이런 하드한 장르라던가 그런 쪽 음악이 점점 필요해지더라고요. 8361이고 아래가 W371이라는 타워형 스탠드인데 절대 저도 이 가격은 못 삽니다. 여기가 이제 풀서 이제 찬스님의 작업실인데 제일 커요. 제일 크긴 합니다. 뭐 이런 작업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소개를. 일단은 뭐 장비랄 게 사실 많이 없어요. 그냥 공기청소기, 공기청정기, 청소기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2만 원인가 3만 원 주고 산 거의 10몇 년 된 친구. 그냥 이것도 먼지 쌓이긴 했는데 어쨌든 되게 오래된 악기고 통과할 때마다 가끔 치는데 요즘은 잘 안 칩니다. 이거는 이제 군대 때 산 놈인데 이것도 보시면 줄이 하나 뿌각 뽕나져 있죠. 그래서 인테리어네요? 안 칩니다. 네, 인테리어입니다. 일렉 기타랑 이제 베이스는 군대 때 사서 거의 9년 전 일인 것 같은데 그때 사서 그때 처음으로 연습을 했죠. 그래서 베이스에 대한 이해도 뭐 일렉 기타에 대한 이해도 뭐 코드 어떻게 잡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때 연구하고 유튜브 보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거의 첫 악기인 거죠. 베이스 첫 악기, 일렉 기타 첫 악기. 그래서 굉장히 싼 제품들로 이제 거의 인테리어인데요 이제. 이제는 거의 인테리어죠. 사실 뭐 기타 녹음을 할 리도 없고 샘플도 워낙 잘 돼 있고 제 영상 보시면 세혁이라는 친구도 있고 사실 기타는 제가 치는 것보다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훨씬 그렇고 저기 색소폰은 진짜 인테리어 아니에요? 저거야말로 진짜 인테리어인데 제가 군악대를 갔다 왔어요. 처음에는 저 색소폰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거는 그냥 냅둬 놓고 이제 피아노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갔다 왔죠. 저 실제로 연주는 할 수 있어요? 도레미파솔 라시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의자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네. 이거는 허먼 밀러. 그러니까 어떤 제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이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여기 앉아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주위에서 이게 그래도 괜찮다고 해서 큰 마음 먹고 투자를 했죠. 결론적으로는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참여하셨던 작품들인가요? 예, 맞습니다. 치우지 않으셔도 되는 참여를 많이 하셨네요. 아예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소소하게 이제 장비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장비는 이제 이거는 아담 A7X고 이제 형한테 산 제품입니다. 네, 엄청 싸게 샀고 이제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데 스피커를 바꿔야겠다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그렇게 큰 필요성을 못 느껴서 조금 안 될 때는 이 헤드폰으로 또 이제 듣고 이제 이중 체크하면서 이어폰으로도 들어보고 좀 비교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좋은 장비예요. 그리고 피아노는 뭐 쓰고 계세요? 피아노는 일타커 임팩트라는 88 건반입니다. 해머는 아니네요. 네, 해머는 아닙니다. 해머도 옛날에 써보긴 했는데 뭔가 제가 피아노 연습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소프트한 건반에서 좀 더 오히려 더 연습이 되는. 네, 저는 뭐 피아니스트가 아니니까. 를 꿈꾼 적은 있나요? 있죠.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그는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요 헤드폰은 되게 뭔가 비싸 보이는데 제가 제품명은 그렇게 기억은 안 나서 근데 노이만 거긴 해요. 얼마나 오래 썼으면 이렇게 좀 해지긴 했네요. NDH. NDH. 네. 그래서 저는 이거랑 이것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도 쓰는 제품인데 어쿠스틱 리서치였나요? 지금은 단종돼서 아마 없는 제품일 거예요. 둘 다 단종됐나요 그러면? 뭐 장비라고 크게 해봤자 뭐 이제 베이페이스죠 이거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만든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여기가 이제 만든 지 2년 됐어요? 2년 됐어요. 그래서 되게 오래됐네요. 되게 오래됐죠.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죠. 그래서 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작게 썼으니까 지금은 여기 2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도 큰 데서 작업하니까 심적으로 더 좋다 뭐 이런 느낌도 들고. 네. 안녕하세요. 강남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21살 이시원이라고 합니다. 작곡가 지망생이신 거죠? 저. 네. 반갑습니다. 얘는 진짜 딱 부스예요. 여기가 이제 제가 접었다 폈다면서 자는 매트리스랑 이불과 베개고 저 널브러진 옷은 잠옷 바지. 여기가 녹음 부스로 쓰시는 거고 안에도 어쨌든 여기서 다 보이고 그쵸. 방도 여기 부스가 완전 좁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도 작업실 생활을 예전에 오랫동안 했어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컨도 여기 2대가 다 있으니까. 2대나 있으니까 안에 부스까지 있으면 한 최소가 60부터 시작을 하긴 하거든요. 그쵸. 안에 부스까지. 사실 지금 이게 여기에 건반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사실 건반 치우면 그렇게 좁은 공간도 아니거든요. 그쵸.
보통은 건반이 여기 있어야 되는. 원래는 이제 그냥 여기다 생으로 건반을 올리고 그 네. 위에 키보드 마우스를 두고 하고 있었는데 책상에 올라올 게 이것저것 많더라고요. 피아노도 직접 다 치세요? 네, 원래 준비했던 게 그냥 작곡 전공을 준비를 했었어서 4년을 피아노를 쳤거든요. 재즈 피아노를. 뭐가 눈에 띄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 직접 다 사신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음악을 하셨어서 진짜요? 그래서 얘 믹서랑 얘네 아웃보드들은 아버지가 현역 때 쓰시던 거 제가 집에서 주워왔고 아버지가 그러면은 어떤 음악 쪽 일을 하셨던 거예요? 드라마 음악이랑 영화 음악 옛날에 하셨었어요. 옛날에 네, 한 10년 됐나요? 더 됐죠. 아 진짜? 활동하셨던 게 8, 90년 되니까 또 이렇게 음악가 집안에서 또 음악을 하시는 분이 생기고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게 좀 예전에 활동하셨다고 해도 도움이 되는 게 진짜 많겠네요. 그렇죠. 많이 되죠. 그러면은 장비 저도 처음 보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이제 니브에서 디자인을 한 아메게 9098이라는 EQ이자 프리고요. 이게 그러면은 아버님이 현역 때 쓰셨던 거예요? 네, 그쵸. 와 이거 구하기도 힘들겠는데 이제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얘네가 소니 뭐였지? SRP 뭐였는데 그래픽이 큰데 얘는 잘 안 쓰고요. 그리고 밑에는 여기가 DBX 와 160 하위 모델이거든요. 얘가 보급형 모델이라서 얘는 그러면은 이 친구는 뭐예요? 이게 모투 울트라라이트 마크 3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 얘도 요즘 건 아닌가 보네. 저거는 제가 발품 팔아서 구한 거예요. 와 진짜요? 어떤 것 때문에? 일단 중고 가격 대비가 굉장히 순하게 나왔고요. 네. 제가 저 매물을 15만 원에 구했는데 네. 이제 인풋이 10개가 달렸고 오. 아웃풋이 14개 그리고 DSP도 되는데 얘가 내장 컴프가 2A 복각이더라고요. 2A가요? 네. 컨버터 성능도 어지간히 받쳐주고 페이퍼 스펙으로는 일단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실제 쓰는데도 좀 괜찮았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뮬과 당근을 2달 동안 뒤져서 찾아냈어요. 계속 매물도 이제 안 나오는 거겠네요. 거의 웬만하면. 그렇죠. 원래는 저 부스 안에 있던 UI 6이 포커스라이트? 네. 그걸 메인으로 쓰다가 부스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저걸 이제 부스로 넘기고 얘를 메인으로 꺼내온 거. 그만큼 좋나 봐요. 네. 그리고 약간 장비병에 도져서 막 이것저것 바꾸고 싶었을 때랑 또 시기가 겹치기도 했어서 네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옆에 있는 아카이에 요거 믹서인가요 이거는? 얘는 미디 컨트롤러인데 학교에서 에이블톤을 사용하거든요. 에이블톤을 근데 원래 저는 에이블톤 유저가 아니었다 보니까 원래 로직 쓰고 계시는 거예요? 큐베이스에서 입시 때문에 로직으로 잠깐 넘어왔다가 네. 어쩌다가 정착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에이블톤 적응도 할 겸 연습도 할 겸 이거는 뭐 얼마짜리예요? 얘도 당근이에요. 아 얘도 당연히에요. 아니 이 동네가 당근이 뭐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쟤도 원래 정가가 53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13만 원에 업어왔습니다. 그 위에 이제 이게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지만 아 저 믹서요? 이것도 믹서예요? 네, 쟤는 진짜 디지털 믹서인데 원래 옛날에 인풋수 모자라고 할 때 집에서 막 이것저것 혼자 하고 싶은데 뭔가 좀 모자란 것 같아서 저게 맥키 1608이거든요. 1608. 네, 걔는 디지털 믹서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스피커는 뭐 어떤 걸 쓰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것 그 같기도 하고. 영국 브랜드인데 탄노이라는 브랜드거든요. 탄노이 깔끔하네요 디자인이. 들을만 합니다. 이거는 뭐 얼마짜리예요? 저게 제가 샀을 때 한 통에 16만 원인가씩 줘서 32만 원인가에 샀던 것 같은데 중고가가 10얼마가 나와버려갖고 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팝이나 네. 발라드 같이 소리 예쁘게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들을 때는 되게 들을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요즘 트렌디한 베이스가 빵빵 나온다거나 그런 애들은 약간 조금 힘들어해요. 저 EQ잉을 해놨는데도 조금 애가 힘들어해갖고 슬슬 보내주려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앞에 있는 것도 아카이 거. 아카이 걸 좋아하시는 건 아니고 에이블톤 때문에 또 이걸 산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이거 이 피치밴드 모두 이거 조이스틱 같이 되는 게 너무 네. 뭐라 그러지 탐났어요. 그래갖고 얘도 당근에서 5만 원에 샀어요. 당근을 되게 잘 이용하시네요. 네, 뮬 당근 많이 쓰는데 네. 당근이 좀 싸게 던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가보시면 이제 보통 아내분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것도 아내분이 나오셨고 이것도 박스채로 아내분이 나오셨고 안 쓰면 좀 팔아 하고 다 파셨나 맞아요.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뭐 모티프야 워낙
뭐 유명한 거니까 모티프 10F 선물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아요? 아버지한테? 아니요, 아버지 후배분이 아 여기저기서 많이 도와주셨나 봐요. 네, 굉장히 많이 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은 건데. 그쵸, 한 학기 등록금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지금은 맥미니 쓰시고 네, 맥미니는 그러면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 저거? M4 그러니까 깡통 모델이요? 그게 30에 1테라였나? 사실 요새는 가성비가 좋긴 하니까. 학생 할인이라 더 쌌거든요. 얼마에 사셨어요? 저게 170인가? 진짜 싸게 샀네요. 역시 학생인 게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데요? 그러면은 여기 기타도 있네. 기타도 치세요? 심심할 때 쳐요. 아마 저것도 처음 보실 장인이라는 브랜드거든요. 장인? 브랜드 이름이 장인 기타예요. 특이하네. 얘는 그냥 팬더 잘 안 꺼내시나 본데요? 저게 좀 오래된 거라서 네. 손이 안 가요. 이게 프렛 자체가 지금 많이 갈려 있는 상태라 네. 일렉을 치긴 뭐하고 기타도 잘 안 닦아주고 해서 그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작곡하고 프로덕션 편곡하고 있는 28살 유현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이 작업실을 먼저 오면은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아, 어떤 건가요? 데스크를 먼저 소개를 하는 아, 거예요. 데스크를 먼저. 네. 네. 일단 이 친구가 아마 여기서 제일 비쌀 거예요. 687이라는 친구고요. 조금 이게 세월의 흔적이 조금 있어요. 제가 중고 제품을 산 건데 아직 뭐 손 짱짱하고 괜찮습니다. 워낙 유명한 네, 맞아요. 제품이라서 맞아요. 이게 지금 얼마 정도 하죠 얘는? 이게 한 정확히 찾아보진 않았는데 신품 출고가가 5, 600 하지 않을까요? 저도 중고로 아는 지인분이 이거 네. 자기 687 이제 안 쓴다고 뭐 쓸래 해가지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업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업어온 건데 기타 녹음도 하고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기타를 되게 잘 받아주는 친구여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있는 이 친구는 지금 여기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네. 롤랜드 LD300인데 이게 제가 음악 처음 시작할 때 산 피아노인데 이때 당시에 괜찮게 나왔던 애가 S90이 같은 가격대 라인업에 있는 애인데 S90 눌러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내가 눌렀을 때 약간 플라스틱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목건이어가지고 좀 묵직해가지고 샀는데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고 이런 데 보면은 네. 제가 작곡가도 하면서 건반 세션 나갈 일 있으면은 연주도 네 이걸 들고 나갔는데 이걸 차에 넣을 때마다 이게 계속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네, 이거는 약간 어쩔 수 없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미니노바라는 이제 아날로그 시니사이저인데 이 친구도 세차할 때 가지고 다니려고 산 건데 요즘은 안 쓰. 연결해서 쓸 일이 있으면 쓰는데 노이즈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되게 소리 괜찮아요. 아직 잘 되고 보커더도 많이 쓰고 저는 이걸로. 요새 또 아날로그를 또 많이 쓰니까. 네, 전 너무 좋아하죠 아날로그 사운드. 요거는 지금 그러면은 얘는 RME의 UCX2라는 앤데 그냥 윈도우 환경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친구도 아마 신품이 230, 220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그 낙원상가 RM이 네. 철수해가지고 철수했어요? 네 이게 사장님이 좀 포장 안 뜯었어요. 이거 팔게요 해가지고 200만 원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겠다고 해가지고 낙원에서 업어왔어. 스피커는 네. 리프로듀서의 에픽5라는 모델인데 그냥 전반적으로 5인치 스피커에서는 좀 괜찮게 나오는 앤 것 같은데 아무래도 5인치다 보니까 저는 아래 서브우퍼랑 물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5인치가 저음 트랜지언트가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 제품 이름은 뭐예요? 얘는 프리소너스 8인치 서브우퍼인데 32만 원일 거예요. 집에서는 절대 못 쓰겠다. 네, 절대 못 씁니다. 거리가 있으셔야 쓸 수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이제 작곡가에게 가장 중요한 얘는 뭐예요? 생긴 건 허먼밀러인데 커먼밀러 말고 그 뭐지? 네, 다른 건데 쿠팡에서 샀어요. 20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긴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 안 그래도 이슈가 한 번 있었어가지고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모니터를 3개나 쓰시네요. 이 친구는 터치가 되는 애고 보통 믹서 띄워놓고 쓰고요. 이렇게 믹서 이렇게 하시나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하려고 산 건데 아 마우스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직접 생활은 안 하시는 거죠?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기서 잠을 자요? 진짜 바쁘면 자요. 이거를 이렇게 펼치면 얘가 침대처럼 변하는 애거든요. 아 얘가 침대처럼 네, 변하는 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깔판도 깔아놓은 게 밑에 아, 곰팡이 이- 쓰지 말라고. 이불은 요 안에 숨겨져 놨습니다. 여기서 사실 제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는 요 친구거든요. 아 이거는 12 커피 머신인데 소주가 나올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프리랜서분들 커피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그쵸, 해요. 그쵸, 그쵸. 리프레시가 필요할 때 요거 그래도 생각보다 짧게 나오진 않고 좀 시간이 있으니까 뽑아놓고 좀 생각 정리도 좀 하고 뭐 여기는 그냥 자질구레한 것들 있고 헤드폰 있는데 뭐 요거는 많이들 쓰시는 제품일 거예요. 요거는 H660S 사용하고
사용하고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놀랍게도 중고예요. 그러니까 HD660S가 네. 오디오 좋아하시는 일반인 분들이 많이 입문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이게 재밌는 소리는 안 난다고 그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하이파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싸게 올라오는 거 그냥 제가 당근에서 겟했습니다. 17만 원 주고 산 것 같아요. 서울권이나 약간 이쪽 라인들로 오면 다들 당근을 그렇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만나고 왔던 지망생분도 네. 그렇게 당근으로 다 샀더라고요. 모든 장비를. 당근 너무 좋죠. 뭘 먼저 하나요?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드럼 장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드럼은 일단 브랜드는 DW라는 미국을 대표하는 드럼 브랜드인데 이런 드럼이 흔하진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드럼 세트를 주문하면 드럼 이 통의 두께부터 이런 장식이나 이런 디테일 이제 이런 것들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떤 거를 커스텀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이게 원래 금장이 아니라 그냥 크롬, 은색으로 된 이런 거 이런 색상 아 원래는 원래는 다 이런 건데 이제 이렇게 옵션을 추가할 수 있어요. 비싸겠네요. 금액이 한 10% 추가로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럼 통의 깊이라든가 드럼을 보면 안쪽에 이제 이 드럼 통의 두께도 그리고 드럼 통의 사이즈로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한번 주문하게 되면 제가 주문한 넘버가 나오는데 그 넘버로 그대로 요청을 하면 제가 원하는 사이즈의 드럼을 또 추가로 주문을 하면 똑같은 스펙으로 하되 사이즈만 다르게 해서 이제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드러머들이 되게 꿈꾸는 드럼이기도 한데 저는 20살 때부터 이제 이 드럼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거를 위한 적금을 들었었고 그래서 해외 생활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 드럼을 구매를 했죠. 한번 2020년 코로나 터지기 일주일 전에 터질 줄도 몰랐는데 이제 LA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가가지고 그때 한참 저기 애너하임에서 악기 박람회가 있을 때였는데 그냥 이 악기 회사에 가서 악기 회사랑 공장이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 공장에 가서 견학을 하고 견학을 해보면은 제가 인터넷에서 들었던 사운드 샘플이랑 실제로 제가 두드려 봤을 때 얼마나 다른지도 알 수 있고 해가지고 가서 거기 있는 이제 직원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또 주문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도 얘기를 해서 미국에서 좀 유명한 악기 딜러샵에 연락을 해서 얘를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고 제가 원하는 스펙으로 제작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문돼서 받는 데까지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1년이요? 1년? 한 10개월 정도 걸렸어요. 자동차예요? 근데 실제로 값도 자동차 값입니다. 여기 있는 심벌즈들 빼고 이 드럼 통하고 여기 있는 이 하드웨어 이런 받침대, 스탠드 이런 것들 합쳐서 요즘 소형차 한 대 값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악기에 너무 과투자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근데 뭐 그거는 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카메라도 그렇고 음악 하시는 분들 스피커도 그렇고 뭐 저는 그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피커나 마이크는 스펙이 올라가면 진짜 몇 천만 원대로 가잖아요. 근데 드럼은 이게 거의 종결급 스펙이에요. 그래요? 네, 드럼은 진짜 얘를 딱 사고 나면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할 마음이 안 들어요. 왜냐면 제가 이 드럼을 쓴 지 이제 딱 한 4년 반 되어 가는데 더 이상 드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도 조금씩 팩을 올리고 있고 드럼이 좋으니까 이제 드럼을 탓할 수가 없어요. 원래 드럼이 안 좋으면 녹음을 하면서 제가 드럼을 치면서 진짜 이게 드럼이 별로여서 그런가?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거의 드러머들이 바라는 준종결급 악기이기 때문에 얘를 쓰게 되면 더 이상 악기를 뭔가 이게 바라지 않게 돼요. 그래서 녹음실에도 이런 드럼이 놓여있으면 보통 드러머들이 이게 놓여있구나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좀 유명한 밴드 뭐 데이식스나 QWER 같은 경우도 공연을 할 때 드럼 테크니션이 이런 드럼을 많이 세팅을 해줘요. 이 브랜드의 드럼을. 그 정도로 정평이 나 있는 드럼이고 그래서 더 이상 악기를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없는 악기를 구매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악기를 구매하게 됐어요. 여담이지만 네. 여기 이쪽에 보면은 저기 사인이 있습니다. 아론 스피어스라는 드러머의 사인이 있는데 자신의 이름을 레전드로 알리기 시작했던 2006년 모던 드러머 페스티벌에서 썼던 드럼 스펙 그대로 주문한 거예요. 근데 저 사인은 그러면 직접 받은 거죠. 2013년인가 4년에 우리나라로 클리닉을 왔었는데 그때 사인을 받았죠. 저는 그때도 계속 그 드러머를 동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이제 드럼 쉘 두께 이런 걸로 해서 맞췄고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이 드럼 무늬 컬러가 그 드러머가 쓰는 컬러랑은 약간 달라요. 이 드럼의 장비의 세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 기타리스트답게 기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요. 네. 이게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기타 전부인가요? 네, 나와 있는 것들이 제 전부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처음 기타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타를?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떤 기타일까요? 이거는 마틴 이제 어쿠스틱 기타고요. 이거는 사실 제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 건데 어머니 거예요? 제가 원래 그 야마 어쿠스틱 기타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대신 어머니 사실 이거 좀 비싼 기타 아닌가요, 그거? 대충 한 2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로드 시리즈의 GPC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기타 소리 어떻게 한번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소리였습니다. 다음 기타는 아이바네즈 AG2402라는 모델입니다. 240이었나 250이었나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쪽에 속하는 기타입니다. 얘는 주로 검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장르 잘 안 가리고 여러 가지 소리를 내주거든요. 제 메인 기타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거 맞겠죠? 그렇게 크게 들어간 건 아니니까. 얘 같은 경우는 팬더. 기타 안 치는 사람도 이제 흔히들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울트라 시리즈라고 해서 원래 팬더는 빈티지 소리를 지향을 하는 브랜드거든요. 팬더 기타가.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모던한 사양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 혹시 주로 자주 녹음하는 장르나 스타일 같은 게 있으세요? 본인이? 흔히 말하는 J-팝 밴드 요로시카 스타일이나 그런 쪽에 까랑까랑한 이제 기타 소리가 필요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제가 샀을 때는 290만 원. 네, 팬더는 조금 이제 이름값이 좀 있는 좀 브랜드다 보니까 이제 팬더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브랜드죠. 깁슨의 이제 레스폴. 깁슨이지만 제가 이거를 중고로 샀기 때문에 되게 싸게 업어왔습니다. 130만 원. 얘 같은 경우는 트래디셔널 모델이라고 해서 정통 좀, 모델? 옛날의 느낌을 구현하고자 만든 모델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멋있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근데 진짜 기타 관리를 열심히 하시나 봐요. 다 반짝반짝거려요. 제가 손에 땀이 많은 편이라서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제일 쌉니다. 그래요? 90만 원 오. 좀 주고 샀는데 이 기타가 실현 기타거든요. 이 기타를 산 이유가 이제 게임 음악이라던가 이런 하드한 장르라던가 그런 쪽 음악이 점점 필요해지더라고요. 그때 얘를 좀 사야겠다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멋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이거 보면은 누가 기타 배우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많이 와주십시오. 그러면은 본인만의 톤 같은 게 있어요? 주로 제가 추구하는 음악이 마치 기타가 노래를 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쓰는 톤이 또 따로 하나 있습니다. 기타들도 너무 좋지만 지금 보면은 뭐 앞에 장비들이 꽤 있어요. 스피커는 어떤 모델인가요? 스피커는 아담의 A7X라는 모델이고요. 얘 같은 경우가 밴드 음악 하는 사람들 주로 많이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저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리본 트위터가 고음역대가 되게 샤하게 나와가지고 맥북 같은 게 있는데 저건 언제적 모델이에요? 19년도 맥북 마지막 인텔입니다. 녹음하는 데는 뭐 지장은 없으시고. 가끔씩 버벅이긴 하는데 그래도 무리는 없어요. 그러면은 요 밑에 페달보드가 있는데 네. 페달보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페달보드는 독일에서 만든 이제 캠퍼라는 회사에서 만든 캠퍼 스테이지라는 모델입니다. 일종의 멀티 이펙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쓰기 어려워 보여요. 근데 사실 뭐 겉보기에는 물론 어려워 보이지만 이제 실상 기타 치는 사람이라면 금방 적응하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쉽다고 봐요. 근데 이거 하나면은 그래도 세션이나 연주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예요?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중요시하는 게 여러 가지 뭐 이펙팅을 세팅한다기보다는 앰프의 이제 재현도를 저는 중요시해서 이 모델을 골랐습니다. 얘가 앰프 재현을 정말 잘해주거든요. 이거 무슨 모델인가요? AKG의 C414 XL2라는 모델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다른 마이크들과 다르게 고음역대가 이쁘게 샤하게 받아들이는 모델인 그래서 어쿠스틱 마이킹 용도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격이 올라가지고 아마 220만 원 정도 할 텐데 제가 샀을 때는 190만 원이었어요. 잠깐만 이 작업실만 털어 저건 어떤 거 쓰시는 거예요? SM57 굿밥 마이크죠. 어쿠스틱 마이킹
사용을 합니다. 여기 뒤에 있는 건 뭐예요? 이거는 야마의 이제 THR10이라는 모델이고요. 얘는 레슨 때 이제 사용을 하면 좀 특이하게 생겼죠. 휴대하기도 좋아가지고 뭐 여행 갈 때 뭐 기타 치고 싶다거나 뒤에 따보면은 배터리도 따로 들어가요. 전원 연결 따로 할 수도 있고 전원 연결 안 하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확실히 기타리스트 분들 장비가 재미난 게 많네요.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즈라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싱어송라이터로도 활동했지만 최근에는 K-POP OST 위주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공간은 원래 누가 스튜디오로 운영하셨는데 네. 이제 저랑 제 친동생이 들어오고 방을 분리해가지고 쓰고 있고 제가 이제 스피커에 지금은 좀 덜하긴 한데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얘는 그러면 모델이 뭐예요? 8361이고 아래가 이제 W371이라는 타워형 스탠드인데 저는 이제 그 지인 찬스로 지인 찬스를 일단은 빼면은 어느 정도 가격을 하는 거예요? 절대 저도 이 가격을 못 삽니다. 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마 한 4, 5천 하지 않을까. 아, 그게 제가 뭐 차도 없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리고 이제 팔면은 돈이 되니까. 그랬던 역할이 것 같아요. 뭐예요? 그 제가 스피커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방 환경상 네. 그 저역에 문제가 많은데 이제 저 아래에 저 길다랗게 생긴 저 타워형 제가 이제 카디오이드 모드라는 게 있어요. 지향성 패턴이라고 그러니까 방향을 제어해 주는 건데 저게 우퍼가 위에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도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향성 패턴을 만들어줘서 그 뒷벽으로 가는 소리를 제어를 해줘요. 그래서 사실 뒤에도 뭔가 그 베이스 탭이나 뭔가를 일반적으로 넣는 게 맞는데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게 얘가 뒷벽으로 가는 걸 제어해 주니까. 알아서. 네. 그래서 사실 소리가 전방으로만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룸 모드라 그래서 그 방의 그 특성이 있어요. 어떤 방마다 어떤 대역이 강조되고 이제 딥이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좀 통제해주는 역할을 좀 해주죠. 비싼 값 하네요. 작업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음악을 많이 듣는 걸 진짜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그 DJ 술벌이라고 이제 믹사하고 체인스모커랑 작업하고 포리아 작업했던 분이 있는데 그 외국인이에요. 근데 걔도 했던 말이 자기는 다른 건 다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스피커는 무조건 그래도 좋은 거를 쓰는 걸 추천한다. 근데 데이터가 좋은 스피커를 좋은 환경에서 듣는 거는 만드는 사람이라면 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판단이 되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가. 저도 이제 막 당연히 한 방에 간 건 아니고 음악을 그래도 14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장비를 언제 업그레이드하면 개인적으로 좋냐면은 네. 뭔가 써서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고 뭐 믹스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내 실력이 안 늘 때가 있어요. 그때 한번 장비를 바꿔주면은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왜 뭔가 해결 안 되지? 뭔가 실력 문제인가 했는데 그때 뭔가 약간 도약의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뭐 지인 찬스라고 해도 쉽지는 않네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 결혼했을 때 축의금 되게 크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좀 노래 하나 들려봐 주실 수 있을까요? 본인 노래를 틀어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마이신스. Inside, hiding all my fears. Hope I can see through the things that keep me awake through all these nights. 아, 좋네요. 그 친구 덕이 많이 크죠. 여기 있는 렉들은 다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고 근데 얘는 컨버터 아포지 심포니고 얘는 이제 RM이 UCX인데 좀 옛날 거 원래 처음에 UCX를 쓰고 네. 그리고 이제 다 컨버터 얘를 사고 얘를 처분할까 어떻게 하다 고민하다가 네. 제가 이제 플럭스 아날라이저를 쓰고 싶었는데 네. 얘가 이제 그 라우팅 그게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둘이 디지털로 물려서 서로 이렇게 받게 한 다음에 얘는 이제 라우팅이 좀 더 자유로우니까 좀 확장해서 쓰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지금 플럭스도 지금 안 써가지고 사실 얘는 장식이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네. 팔기도 좀 애매해가지고 이제 얘는 채널 스트립이고 얘는 그냥 프리인데 제가 한창 작업을 많이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아이사 1을 썼었어요. 포커스라이트 이건데 근데 그 아이사 1을 제 목소리에 녹음을 해봤을 때 개인적으로 너무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얘가 좀 개인적으로 좀 밝고 시원한 느낌을 줘가지고 일단 제가 이걸 거쳐서 불렀을 때 제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잘 불러지는 그게 있어가지고 일단 뭐 믹스할 때 조금 톤이나 이런 거 들어가는 것도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얘는 나중에 꼭 하나 사야겠다 하고 중고로 샀었고 위에도
이제 그 사실 컴프를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얘는 채널 스트립이니까 이제 프리, EQ, 컴프 이렇게 있는데 그 LA610이라고 LA2A 실제로 사기엔 너무 비싸니까 그 컴프도 경험하고 싶고 LA2A를 제일 많이 썼으니 그 느낌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산 게 있는데 확실히 컴프를 쓰고 안 쓰고가 작업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일단 다이나믹 정리가 되는 것도 확실하게 있고 그 노래 불렀을 때 더 수월해요. 뭔가 귀에 들어올 때도 일정하게 볼륨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원래는 얘가 잘 맞다 생각해서 썼는데 저도 이제 인터페이스에도 필이 저런 개인 다 있으니까 차이가 나봐야 얼마나 차이가 날까 했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친구가 빌려줘가지고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녹음된 아웃풋 결과물보다 그 인풋으로 내가 불렀을 때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질감이 들었을 때 그 노래 더 잘 부르게 된다는 그 느낌이 있어요. 이 프리 외장하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뭐 남들은 안 그랬을 때 있는데 뭔가 얘네들 개인으로 올려가지고 증폭된 소리 들었을 때 뭔가 왜 톤이 더 좋은 거 내가 더 잘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으니까 UCX나 저런 걸 했을 때는 왜 이렇게 뭔가 노래를 잘 못하나?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었었는데 그래도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워낙 많으셨나 봐요. 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내가 노래를 좀 더 잘해야 좋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세팅이 돼 있던 거야? 아니면 세팅을? 그러니까 빈 방이었다 생각하면 되고 제가 이제 그 어쿠스틱 퓨저라는 네네네. 그 회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어쿠스틱 퓨저 하기 전에 그 제가 청음회 하자 했을 때 왔었어요. 걔랑 친하게 지내가지고 이 공간 들어올 때 그 작업을 맡기고 싶다 해가지고 한 방에 다 한 건 아니고 한 3번에 걸쳐서 룸 어쿠스틱을 달았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옆에 측면에 있는 애들이랑 네. 그 뒤에 베이스 트랩이랑 얘 디퓨저 겸 이 흡음재 이걸 먼저 달고 그 다음에 방을 한번 측정을 하고 나서 친구가 이제 저한테 천장도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걔는 전문가니까 걔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걔 딴에는 사실은 이게 지금 이 큰 거 하나가 4개가 한 세트인데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제작해준 건데 그때 회사 규모가 크기 전에는 걔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거 작업을 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이렇게 4개로 하나로, 그러니까 이 세트를 하나로 만들면은 한 방에 딱 붙이고 4번 딱 하면 되니까 금방 끝나겠지 이랬는데 근데 여기 층고가 좀 높아요. 그래서 얘가 이걸 할 때 거의 아크로바틱을 하는 거예요. 막 거의 코어 힘으로 막 해서 오히려 더 고생해가지고 다시는 안 한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그 룸어쿠스틱 시공만 어느 정도 든 거예요? 그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했어요. 이게 아마 그래도 한 600 들지 않았을까? 스피커라는 게 항상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르니까 맞아요. 정말 큰 투자를 다 하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라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거 하기 전에는 저도 집에서만 작업하고 그랬는데 이런 큰 결단을 하게 된 게 이 사람들이 올 때 집으로 오라고 해서 작업하는 것과 이런 환경을 갖춰 놓고 맞아요. 하는 게 그게 인식이 확실히 다르긴 해요. 그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싶어도 그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상대가 왔을 때 나를 더 신뢰하는 것도 있어요. 그 실력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투자하고 저는 진지한 사람이다를 어쨌든 보여주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그것도 있고 사실 집은 사실 쉬는 공간이어야죠. 그것도 맞아요. 네. 오히려 그게 생각을 비우는데 더 깨끗하기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녹음하는 마이크 쟤는 이제 그 게펠 얘를 제일 많이 쓰고 M1030인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실제 녹음할 때 그 음원이나 뭐 할 때는 항상 얘를 많이 쓰고 얘는 실제로 제가 원래 팟캐스트를 하려고 해가지고 이걸 산 건데 뭐 몇 개 찍어놓아서 올려놓긴 했는데 지금은 안 하게 됐죠. 사실 그리고 얘는 사놓고 네. 얘보다 얘가 더 잘 맞아서 얘가 더 저렴한데 그 가이드 같은 거 급하게 할 때는 그러니까 뭐 탑라인 빠르게 짜야 된다 했던 그 슈어 베타 58인데 얘를 사실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 항상 치시는 기타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얘 팬더 얘인데 그냥 존 메어를 좋아했으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저 약간 운명의 기타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빈티지 향이 맞아요. 존 메어의 블랙원이라는 기타가 존 메어 기타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데 그거를 이제 마스터 빌드 시리즈라 그래서 루시어가 있어요. 그 장인 존 크루즈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네. 그분이 만든 기타거든요. 근데 얘는 또 사연이 있는 기타여가지고 그 뮤직포스에 중고로 얘가 올라왔었었는데 뮤직포스에 한 12년? 한 10년 넘게 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맥북을 쓰다가 메인보드가 고장나서 네. 컴퓨터를 새로 사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20대여가지고 부모님이 그걸 도와주신다고 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쓰던 다른 기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멋있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 기타를 산 거였는데 손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기타를 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팔아야지 고민하다가 얘를 이제 그
구글 사진이나 페이스북에서 뭔가를 보고 얘를 내가 꼭 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페이스북 그때 당시에 기자를 했는데 뮤포에 이걸 수입을 해온 거예요. 근데 가격을 봤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사고 싶은데 못 사죠. 그때 올라왔을 때는 얼마였어요? 제가 구매했던 거 한 650에 샀었나? 샀었는데 근데 20대 초에 이게 너무 비싸잖아요. 그쵸. 그래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기타가 너무 손에 안 맞는데 사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거 팔고 노트북 가격 합쳐가지고 조금 더 모으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좀 지원이 가능하신가요? 그랬더니 얼만데 이제 엄마가 이제 아빠한테 그 이야기를 했나 봐요. 이제 아빠한테 문자가 왔어요. 너는 기타리스트도 아니고 아빠가 사줄 수는 있지만 뭐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비싼 기타를 써야 할 이유를 아빠는 잘 모르겠고 너를 이런 자식으로 키우지 않은 것 같은데 아빠는 실망스럽구나 라고 말하면 네가 기분이 나쁘겠지? 키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돌려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딴 기타 싼 거 사야겠다 하고 팔 마음으로 있었는데 다음날 엄마한테 전화 와가지고 야 기타 안 사냐? 이래서 나 딴 거 싼 거 사려고 이랬더니 아빠가 사라고 돈 보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나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 근데 이제 너무 당연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사는 걸 제가 목격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때 뮤포에 오셨었거든요. 그 뮤포가 그때 당시에 청담동 옆에 있었는데 JYP 사옥 옆에. 그래서 막 되게 박물관 같다 좋다 이러고 거기에는 막 그 당시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기타도 있고 한데 막 보다가 야 엄마 사진 좀 찍어줘. 그래서 저 이제 막 바로 이렇게 열심히 막 찍고 그러고 이제 막 네가 사고 싶은 건 뭔데? 이래서 쟤다 이렇게 딱 보여줬더니 엄마가 알겠어 하면 사주시는 거예요. 집에 와서 막 까가지고 너무 예쁘다 이랬더니 엄마가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은 처음엔 사주기 싫었대요. 왜 기타가 비싼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근데 사러 가서 막 1,000만 원짜리 기타도 봤을 때는 감흥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뭐 살지를 이제 물어보고 이 기타를 보고 자기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 기타를 보고 엄마가 저를 봤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기타를 보면서 제가 그냥 떠올랐대요. 되게 닮았다. 왜 이런 생각이 들지? 하고 너무 신기하고 이게 한 번도 자기는 이런 생각 한 적이 없었는데 운명인가? 하고 그냥 사주는 게 맞지 않나 하고 되게 좋은 마음으로 사줬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소리 한번 들려주시면 안 돼요? 전공이 아니라 요즘 그래비티 치는 거에 맨날 빠져가지고 기타 도우스니 약간 자세가 마음이 편하네요. 너무 잘 맞습니다.